부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준 시장부터 먼저 가면 지난번에는 보궐선거 때 62.67%였는데 지금 66.36%로 좀 더 올랐습니다. 그새 지지율이 올랐네요. 저는 지지율 오른 게 아니고 사실 제일 관건이 된 거는 60%의 벽을 깰 건가, 이게 사실 되게 관심의 초점이었는데 그걸 완전히 뛰어넘고 되어버린 거죠. 저는 그거는 이제 심판, 근데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지속된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의 어떤 그 취임 효과도 있고, 한미 정상회담 효과도 있고, 거기다 플러스 민주당의 여전히 반성하지 못하고 잘 못하는 그 부분, 그 다음에 민주당이 부산시장 선거 후보도 내세웠는데 전혀 이벤트 효과도 못 누린 채 조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박형준 시장하고 비교해가지고는 좀 그런 경력 부분에 있으나 이런 데서 좀 약한 후보, 이런 후보들이 내었어. 결국은 그 후보가 받은 표가 정당 지지율 뭐 거의 보다 좀 낮은 뭐 그런 정도로 받아내게 만드는 거, 이건 좀 저는 아니지 않냐. 결국은 강서라든지 이런데 일부 민주당이 강한 강세 지역에서는 44%까지 나옵니다. 근데 시장 후보가 지금 32% 구했다. 이거는 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돌아보면은 사실은 이제 변성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득표가 굉장히 아쉽죠, 그죠? 그런데 다만 이 토론 과정을 보면은 제대로 된 토론이 처음으로 된 그런 선거다. 왜냐하면 이 변성환 그 후보 같은 경우에도 시장 권한 대행을 지냈기 때문에 부산 시정을 그래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토론 위주의 선거가 되었다는 점은 굉장히 좋은 건데,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저는 부산 민심을 들여다봐야 된다. 부산 민심이 뭐냐 하면은 계속 너무 처지고 낙후되어 온 거죠. 서울에 비해서는 물론이고 뭐 인천에도 밀린다, 뭐 울산에도 밀린다, 이런 소리가 오니까 창원한테도 밀리죠. 네, 밀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만약에 이번에 박 시장이 뭔가 이런 그 부산 민심이 가지고 있는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면은 다음에는 어떤 반대의 결과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경종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긴장해야 됩니다. 예, 그만큼 기대가 크기 때문에 이런 표를 준 거지. 정말 그 박 시장을 좋아하거나 믿거나 이래서는 준 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부산이 가지고 있던 어떤 소외감 아니면은 불만, 이런 것들이 그래 한번 밀어보자 그러면은 이번에 그래 하고 밀었는데, 만약에 4년 임기 동안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민심이 확 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4년 임기 동안에 뭘 할 건지를 공약 사항을 쭉 한번 뭐 많이 내놨더라고요. 봤거든요. 예. 지금 대표적인 게 글로벌 허브 도시라는 공약인데, 여기는 보면 이제 KDB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이 부분도 일단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으로 대표 공약이 아시아 창업 도시입니다. 이 그야말로 아시아의 창업 허브 도시로 만들겠다는 얘기는 이곳을 중심으로 청년들이 창업을 아주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이나믹한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공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산학 인재 도시란 말은 아무래도 지식과 산업과 학교의 연계가 어떤 연계를 가지고 또다시 이곳을 인재들이 모이는 곳으로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근데 전 마지막에 이제 생활체육전국 도시인데, 요게 이제 제일 이제 하고 싶은 게 축구 전용 경기장. 이게 없습니다. 다른 데 다 있는데 축구 전용 구장이 없어가지고 요거는 박 시장님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 문화도 소확행 공약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전국 도시. 아마 박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축구도 좋아하고 또 테니스도 좋아하고 아마 개인적으로 운동을 좋아하셔서 이런 부분에 좀 관심도 많으실 같이 하신 거라고 적이 봅니다. 있어요? 예, 저는 같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내가 끌어내려고. 진짜 같이 해봤습니까? 예, 축구도 뭐 같이 해보고. 근데 되게 운동을 내가 알기 좋아하세요.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되게 운동을 좋아하시죠. 조경근 교수님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시고. 자고는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나눈 적은 있죠. 그렇습니까? 입까지. 그럼 저도 같이 한번 예. 식사하자미라도. 자, 근데 큰 공약부터 한번 보면은 일단은 산업은행 이전인데,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법이 바뀌지 않으면 이건 안 된다고. 이거를 무슨 수로 합니까 도대체? 시장의 권한으로 되는 겁니까 이게?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요? 대통령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대통령이 근데 국회나 이런 데를 설득하고 특히 수도권 의원들, 자당의 수도권 의원들 이런 분들을 굉장히 잘 설득해야 가능한 일이겠죠. 근데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들도 반발이 많던데요. 뭐 당연히 반발이 많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하기가 어려운 게,
모르겠습니다. 이미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참패를 한 상태이고 이래서 민주당한테 그 부분을 부산 시민들이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을까 하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부산 시민들도 사실 민주당한테는 미안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가덕도 신공항 다 만들어줬는데 그래. 팽당했죠. 그러면 지금 이제 그런 상태에서 부산 시민들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우리 KDB 산업은행 갖게 해주세요. 근데 여기에 저희들은 47개의 광역시의회를 2석만 드렸어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의원들 많이 삐졌네요, 그러면. 뭐 사람인 이상 그렇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야, 이거 민주당에서 얘기를 안 하면 박형준 시장은 어디서부터 풀어야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협치 말 그대로 협치를 해야죠. 협치를 해야 되고 뭐 서울에 예를 들면 서울에 가가지고 대통령 만나고 또는 지역 국회의원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민주당 의원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이 부산에도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분들을 잘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분들 빼고 또 서울 가가지고 갑자기 서울 의원들하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네, 그래도 뭐 그렇게 민주당 의원들 지금 계신 분들하고 저는 적어도 지역에서 그런 협력함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그런데 산업은행 이전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약속했던 또 플러스 알파 수출입 은행이라든지 다른 은행들까지 옮기는 데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저는 협조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공항도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창업 도시를 만든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좀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그거는 그런 인재가 모여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R&D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한 거고 저는 그다음에 그런 창업허브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물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 이런 것들도 다 갖춰져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쉽지는 않을 거다. 인재와 금융.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3차 산업혁명 시대를 생각하면 부산도 꽤 잘 나갔잖아요. 그럼요. 뭐 목재, 뭐 신발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이제 4차 산업으로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IT 기반으로 가다 보니까 전부 이제 서울과 서울 근교에 있는 거죠. 부산에 무슨 IT 기업이 있습니까? 없나요? 부산에 IT 기업이 없죠. IT 기업이 그러니까, 찾기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4차 산업혁명하고 상관되는 그런 새로운 기술과 상관되는 게 있어야 회사가 설립되고 인재가 전국에서 부산으로 오겠죠. 그래야 창업도 되고. 네, 또. 그런데 그거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술 내지는 힘이나 역량이 과연 있을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되려면은 지금 부산이 지금까지 왔던 산업 기반처럼 대단히 제조업 중심의 그런 종류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대단히 경영화된 상품들, 서비스를 파는 그런 종류로 산업 기반 자체가 고도화되어야 되는 거고 서비스 특히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서비스 산업이 엄청나게 주종을 이루고 자영업의 도시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서비스업의 질의 향상 이런 것들을 사실 고도화시킬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부산은 제가 볼 때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구축하더라도 울산과 경남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조 도시에서 돈을 벌어들인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자유롭게 쓰게 만드는 그런 구조로 가고 그다음에 금융의 허브를 만들어서 그쪽에다가 자금적인 지원들을 하고 그런 종류의 서비스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맞을 것 같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서비스 산업의 질이 적어도 서울의 한 5분의 4, 5분의 3 정도는 육박하는 질적 수준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다루었던 주제 부울경 특별연합 같은 게 네네. 제대로 될 필요가 있죠. 그래야만이 이게 하나의 권역이 되어가지고 오거니 가거니 하면서 사실은 경남이나 울산 같은 데에서 부울경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인프라도 없고 그런데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계적으로 잘 돼. 부울경 메가시티는 저는 좀 아마 부울경 특별광역연합은 아마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울산시장과 경남도지사가 아주 대놓고 이거 규약 다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준이어서 저는 제가 볼 때는 표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박형준 시장님이 아무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 두 분을 설득하면서 같이 가기는 저는 쉽지 않지 않을까. 결국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꿈은 이건 민주당의 꿈이었다라고 아마 접고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는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천천히 좀 하자. 예를 들면 양산, 김해, 진해, 뭐 가능하다면 창원 뭐 이렇게 또 이제 울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도 지자체 단체장들이 있으니까 인접. 네네 가장 그래서 인접 도시들. 부울경이라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뭔가 좀 인센티브와 함께 할 수 있는 걸 주면서 좀 스몰한
그런 것들을 해서 이게 퍼져나가게 하는 게 그것도 그래서 가능한 포기하지 방법이죠. 말고 기초지자체끼리도 네, 네, 그렇게 네. 연합체를 만들 수 있으니 네.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은 가능한. 네. 광역에서 네. 크게 가지 말고 불경 전체는 어차피 잘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작게. 예, 부산에 있는 인근을 합쳐가지고 부산이 뭔가를 해주고 베풀어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가자. 저는 근데 이렇게까지 불경 특별광역연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어렵다는 특별법 제정까지 시도하고 있고 규약까지 만들고 의회도 구성하고 집행부 어떻게 둘까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고 이제 소재지만 딱 만들면 되는 상태에서 이걸 저는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면 이 책임은 오로지 저는 국민의힘이 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박형준 시장이 그렇게 저는 울산시장과 경남도지사를 저는 끌어들여야 된다. 그걸 설득 못 해내면 시장으로서 능력 없으신 거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어떤 충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선거에서 패배를 한 우리 변성환 후보는 앞으로 어떻게 행보가 아주 어떻게 좋은 될까요? 자산이죠. 네. 아까 제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네. 마찬가지로 변성환 후보 같은 경우에도 부산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아유, 다음 총선에서 네, 또 네, 네. 그 아마 인지도도 이제 국회의원, 쌓였고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총선에서 아마 변성환 권한대행이 어떤 지역구를 골라서 나갈지 모르지만 그때 자기의 존재감을 명확하게 보여줘야 아마 그 나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도 정치적인 자기 아마 미래가 있을 거다 그래 봅니다. 부산 시민들은 이 당에서 자산을 계속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 입장에서. 예, 이놈 싫을 때는 이놈 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은 이번 선거에서의 득표율이 저는 한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김영춘 후보가 갖고 있었던 그 득표율 정도 수준은 조금 유지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조금 그런 이번에는 부분이 워낙 바람이 세갖고. 아니 근데 그때 재보궐선거 때 훨씬 바람이 셌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만은 현재 정치적인 어떤 소중한 자산을 자본금으로 적립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향후 행보도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감 얘기도 한번 해보죠. 네. 교육감이 원래 진보 교육감이 14대 3이었는데 이번에 9대 8 팽팽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네. 아무래도 이게 보수 교육감들이 단일화가 다 성사가 돼서 그런가요? 단일화 성사되었고 저는 그다음에 하연수 후보가 많은 결격 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그 결격 사유를 컨퍼런스를 잘 해냈다. 그래서 그걸 결국은 중도 보수 교육감 후보 대 진보 교육감 후보의 프레임 안으로 집어넣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저는 이겼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거를 치러내는 그런 자질뿐만 아니라 이제 일을 어떻게 할 건가는 우리가 또 보겠지만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교육대학의 총장, 그 다음에 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이렇게 되는 과정을 제가 보면서 선거를 굉장히 잘하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만만치 않았거든요. 왜 그러면은 김석준 후보 같은 경우에 8년이 가지고 오는 피로감도 있지만은 그래도 뭐 그 문제될 게 별로 없이 잘 이끌어온 부분이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하윤수라고 하는 이 후보의 이름은 부산에서 몇 사람 빼고는 생소했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런 조직력이나 인지도를 앞세우면서 해 나간 거는 저는 뭐 바람의 영향도 당연히 있지만은 선거를 꽤 잘하는 능력이 있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 정도의 결격 사유를 갖고 있으시고 자기 관리를 해오신 분이 교육감 되는 거는 부산에서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그런데 일단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부산 교육이 어떻게 변할지도 한번 봐야 되는데 하윤수 교육감 당선인이 교육 격차 해소와 학력 신장, 창의 인성 교육, 미래 스마트 교육, 혁신 소통의 교육 행정, 온종일 마음 든든한 교육 복지, 보건 안전 교육. 일단은 굉장히 좀 그러니까 많이 있지만 결국은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저는 부산의 학부모들이 선택을 했다라고 보는 게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학력 신장. 아. 네, 그러니까 이제 골고루 다 잘 되는 그런 교육이 아니라 공부 잘하게 만들어 가지고 서울로 진출시키고 이런 학력 신장이고 또 하나는 낙동강 벨트 쪽에도 자사고와 특목고를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있는 자사 특목고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교육의 소외 지역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소위 민주당이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지역에도 사실은 지금 그 낙동강 벨트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유권자 입장에서 볼 적에는 괜찮네 이렇게 된 거죠. 기본적인 방향은 그냥 1%에서 5%를 위한 교육을 하겠다. 이걸 천명하시고 근데 우리 교육을 바라는 부산 학부모님들이 바라는 그 1%, 5% 안에 내 자녀는 낄 거야라고 하는 희망을 저는 부추겨서 당선되셨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부산 교대총장을 하시고 교육감을 하신 분의 앞에 내걸은 플랜카드를 보고 저는 솔직히 경악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학력 신장이 학생의 인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플랜카드를 봤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와, 선착순이 되는 거네요? 학력 신장이 학생의 인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감을 저는 제 내면에서는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을 책임질 분이 선거 전략에 치우치는 그런 구호를 네, 왜냐하면 이제 보는 입장에서는 그죠. 그 내용이나 그것이 가지고 문제점이 아니라 학력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런 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더 경쟁의 상태로 내몰아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기도 그 합니다. 경쟁의 상태에 내몰려 가지고 하연수 근데 교육감이 원하는 방식대로 정말 서울대라도 몇 명 더 가는 그 지표라도 개선되기를 바람하지 않을 뿐입니다. 네. 일단 그거는 아무래도 선거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부분이 있으니까 또 아무래도 진행되는 정책의 변화들은 우리가 또 살펴봐야죠. 네. 우리가 여기서 계속 또 눈을 말씀해주고. 부릅뜨고 이제 또 지켜봐야죠. 그럼요. 예, 그거 저희들이 그거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